자, 보성이, 자, 화면 잘 보이지? 음, 음. 오늘 배울 작품은 이문열 씨의 또 다른 작품인 필로우가 돼지다. 그럼 아마도 전두환. 눈치챘구나. 그런데 전부 다 보니까 1980년대 소설이네. 우아한 거짓말만 빼고. 음, 1980년대 소설이면 대부분 이제 군사 독재 혹은 저 빈부격차 이런 걸 다루고 있다 보니까 그렇네. 보성이가 톡이 좋아. 음, 음. 자, 한번 보자. 참고로 요 소설은 광주 민주운동 직후에 쓰여졌어.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 그 1987년 6월 항쟁 이후에 벌어졌거든. 6월 항쟁 이후, 직후에 발표됐거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나중에 이제 아빠가 수업 시간에 간략하게 한국 역사에 대해서 가르쳐주겠는데 이 소설은 전두환의 등장과 함께 나왔고 음,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은 전두환의 퇴장과 함께 나왔다. 그러니까 전두환이 대통령 된 그 시기에 이 소설이 나왔고 음, 대통령에서 물러날 때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 나왔다. 그래서 그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보다 7년 정도 전에 나왔는데 자 작가는 전두환의 등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좋겠다, 그렇겠지. 자 한번 그걸 보자고. 그리고 이제 또 이 소설에서 나타나는 핵심은 작가가 느끼는 자신의 부끄러움이야. 자, 광주 민주화운동 직후에 발표됐다고 했었지. 음, 그래서 이 소설 속에서도 광주 민주화운동이 이제 소설적으로 변형되어서 나오는데, 그런데 핵심은 그것보다는 이 작품 속의 이문열 씨를 대신하는 그가 느끼는 부끄러움이다. 그래서 현실과 연결시켜 본다면은 아마도 작가는 자신이 광주 민주화운동 때 지식인으로서 어떤 말을 해야 했었다라고 생각했는데 못했어. 그래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모양이야. 자, 어떻게 못한 이게 게 아니고 안 하는 거지.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 이 소설 속의 그는 작가를 대신하는 그는 하고 싶을 때 못해. 왜냐하면은 그 이 소설 속의 무섭다. 악당인 검은 각판들에게 두들겨 맞을까 봐. 그러니까 안 하는 건 어? 아니야. 자, 한번 뭐지? 보자고. 검은 각관이 누군지. 그러면 원래 되도록 군용 열차는 피하려고 했었다. 군용 군? 열차. 그러니까 군대에서 쓰는 열차. 그러니까 군용의 반대는 민간용. 음, 그러니까 뭐 라면도 군용 라면이 있어. 맛있어? 뭐 아빠가 봤을 땐 차이를 별로 못 느끼겠던데 뭐 그러니까 군용 수통, 뭐 군용 칫솔, 군용 치약 이런 식으로 이제 군대 안에서만 쓰이는 그런 것들이 있어. 근데 군용 열차도 있다. 그러면 군인들이나 저 군대 무기 같은 걸 실어 나르겠지. 지난 3년간의 병역 생활은 생각만 해도 끔찍했다. 자, 요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다. 전두환이 등장하기 전에는 대통령이 누구? 기억 안 나. 음, 박근혜 대통령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지난 3년의 병역 생활은 생각만 해도 끔찍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이것은 박정희 대통령 군사 독재에 대한 평가일 거야. 어떻다? 끔찍하다? 끔찍하다. 생각도 하기 싫다. 바깥 사회, 군대에서는 이제 우리 살고 있는 여기를 바깥 사회라고 불러. 왜냐하면 군대는 일종의 갇힌 사회잖아. 음, 마음대로 못 나가잖아. 그래서 바깥 사회라고 불러. 예, 그도 가끔씩 자기들의 군대 생활을 그립게 회상, 리마인드 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다. 하지만 난 절대 안 그럴 거야. 왜냐하면 끔찍했으니까. 근데 참 묘한 게 아빠도 처음 군대 제대했을 때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리워진다. 근데 그 예전에 보선이 그 수필 배웠었지. 그 어렸을 때 먹었던 라면 맛을 그리워하는 수필. 음. 그때 작가의 결론이 내가 그리워하는 건 그때 라면 맛이 아니라 어렸던 내 시절이다. 그래서 아빠도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그리워하는 게 군대 생활이 아니라 젊었던 나였던 것 같아. 젊음. 그때, 널. 그때 아빠는 21살, 22살이었으니까. 자, 뭐, 음, 어차피 보성이도 조만간 가게 될 거니까 군대 얘기를 뭐 생각하자. 가서 한번 직접 겪어봐. 좋아? 널. 음. 그런데 사정은 밤새 달라지고 말았다. 자, 이 이야기가 진행되려고 하면은 주인공은 군대를 싫어해야 되고, 근데 또 군용열차를 타야 돼. 음. 그래서 이제 작가는 이렇게 설정한다. 작가는 주인공은 군대가 싫지만 어제 우연히 길에서 동기들을 만났다. 군 동기들. 음. 같은 그 학교를 치자면 같은 학년, 같은 반에서 공부한 애들. 그래서 술을 먹다 보니까 주머니에 돈이 없다. 그래서 원래는 내 돈 내고 민간 열차를 타려고 했었는데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군용 열차를 타게 된다. 이해되겠어? 음. 음. 용산역. 현역 대조차. 현역은 이제 이 사람은 지금 제대했으니까 제대병이야. 음. 현역은 지금 군대 군역을 하고 있는 사람. 조차 길을 쓰고 필사적으로 피해버렸던 그 쓰라린 장소로 가는 도리밖에 없었다. 아직은 보성이는 용산역이 어떤 의미인지 모를 거야. 다행스럽게도 그날은 우리 전 육군의 제대 출발일이어서 그가 탄 군용 열차에는 제대병을 위한 객차, 그러니까 열차 한 칸이 따로 마련돼 있었다. 객차 안도 복잡하지 않아서 한결 마음이 놓였다. 자, 이 주인공의 상황은 정확히 따져보면은 주인공의 지금 상황은 정확히 따져보면은 완전히 제대한 건 아니야. 아직은 군인 신분이야. 음. 자기가 살던 마을에 가서 그 마을 동사무소, 보성이 저 아빠랑 같이 그 아빠 그 혼인 증명서 이런 거 뗀 곳 기억나? 아니? 보성이 안 들어갔었나? 하여튼 이제 서로 떼는 곳, 거기 가서 제대했습니다. 전역했습니다라고 신고를 해야지 완전히 이제 군 복무가 끝나. 그러니까 몸은 자유롭지만 아직은 군인 신분이야. 요 주인공의 상황이 뭔가 하면은 서울의 봄이야. 갑자기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했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와, 독재자가 죽었으니까 이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로 진행하겠구나. 그렇게 이제 희망에 차 있던 시기. 그러네, 그 몇 달. 민주주의도 뭐 대통령 필요하는데. 근데 이제 민주주의가 되면 그 대통령을 국민들이 뽑으니까 이제 독재자는 안 나타나겠지. 그래서 이제 주인공과 이 100명의 제대병은 자, 우리 이제 이 열차를 타고 고향에 도착하면 우리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된다. 기대에 가득 차 있어. 우리는 아직은 군인 신분이지만은 이제 곧 자유가 된다. 요 상황이 서울의 봄이야. 음. 그런데 갑자기 검은 갑반, 전두환을 상징하는 검은 갑반이 나타났다. 그는 습관대로 출입구에서 10번째쯤 되는 곳의 마침 정하오 음. 비어있는 좌석을 골라 자리를 잡았다. 객차 가운데에 앉는다는 것은 왠지 부담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치 않다. 왠지 어떤 상황에 한가운데 자리 잡게 된 것 같은 느낌. 따라서 무언가 성가신, 귀찮은, 마烦, 일에 부딪힐 것 같은 불안 때문이었다. 자, 소설에서 인물은 처음 등장하면 가장 먼저 자기 성격을 설명해야 돼. 음. 주인공인 그는 어떤 사람일 것 같아? 뭐, 음, 동상의 눈물 저 단처. 그냥 아무 일도 없으면 좋겠다. 그걸 무사 안일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주인공은 귀찮은 데 말려들기 싫어해. 그런데 주인공이 들어가자는데 옆에 웬 뚱뚱한 사람 하나가
턱 앉으면서 자, 객차 한가운데 타면 야 이거 사투리다. 지방화. 음. 마음이 안 놓이게. 사고라도 나면 빠져나오기 힘들 거 아닙니까? 이거 방금 누가 이 생각 하지 않나? 주인공? 어, 이쪽 누가 안에 있는데. 주인공과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턱 앉는다. 주인공 신기하게,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네? 쳐다보니까 둘은 마침 또 아는 사이다. 얘는 홍동덕이라는 애다. 자, 똥? 땅? 자, 된소리 내지 말고. 자, 주인공이 이 소설의 제목에서 필론이다. 그리고 홍동덕이 돼지다. 근데 얘는 음. 바보 아닌데 얘도. 자, 근데 한번 보자고. 얘가 왜 등장하는가? 자, 이제 필론과 돼지가 만났다. 음. 아이고, 이게 누군겨? 이형이구만, 얘. 자, 안동에서 이제 명문대를 나온 이시성을 가진 사람, 주인공. 음. 뭐, 작가와 되게 비슷하다. 날 모르겠는겨. 홍동덕이다, 얘. 그러자 됐든, 홍똥덩어리. 보통 이제 이렇게 부르면은 그 사람 머리에 똥만 찼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머리 나쁜 사람을 얘기를 해. 음. 그래서 아빠는 절대로 보성에서 똥똥이라고 부르지 않을 거야. 음. 뒤이어 상대가 또렷이 기억해 왔다. 둘은 훈련소, 그러니까 자신의 부대를 배치받기 전에 군인 훈련을 받는 곳. 거기서 이제 주인공은 그 훈련소에서 가장 학력이 높은 애였고, 홍동덕은 가장 학력이 낮고 무식한 애였다. 경남 어느 두메 산골에서 머슴살이를 하다가, 머슴살이는 이제 남의 집에서 이제 일해주고, 그리고 이제 먹고 자고, 그러니까 뭐 슬레이브만큼은 아니지만은 슬레이브와 좀 비슷해. 학력을 속여가며 입대한 홍은, 그러니까 얘는 초등학교 중퇴라서 이 당시에 학력이 너무 낮아서 군대를 못 가. 이건 높겠는데. 대한민국에서는 대학교 안 나오면 일자리 찾기 힘들어. 현실적으로. 아빠가 대학교 안 나왔으면 국제학교 교사가 될 수 있었을까? 응? 자, 훈련 기간 6주 동안 군인의 길은 물론 간단한 수화요령조차 못 외운 유일한 소대원이었다. 수화요령이라는 것은 군인이 이제 어떤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이렇게 뭐 어딜 지키고 있는데 낯선 사람이 온다. 그러면 꼼짝마, 손들어. 그리고 이제 내가 암호를 뱉으면 상대방이 이제 그 답으로 또 암호를 얘기를 해야 돼. 요게 수화 규칙이라고 해. 어때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날 암호가 고양이 된장이다. 그러면 내가 고양이 하면 상대방이 된장이라고 안 하면 난 쏴버리는 거야. 했는데. 어. 근데 군대 구역 안에 들어오면 그게 규칙이야. 음. 적일지도 모르잖아. 그런데 저 뭐, 음. 수, 특정을 안 좋아할 수 있었으면. 근데 그거는 뭐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노트라도? 어, 노트라도? 뭐 그것도 한 가지 종이에 적어서 하는 거라도 좋은 방법이 되겠지. 하여튼 그걸 외워서 가야 돼. 근데 그걸 못 외운 유일한 애다. 그래서 이제 그 학력이 너무 낮으면 안 받는 거야. 음. 고생이 심하셨지요. 여기에는 이제 주인공이 홍동덕에 대한 좀 무시가 깔려 있다. 고생 많았지요. 그래서 저 홍동, 동, 홍동덕은 좀 기분이 나쁘다. 고생이 참 뭐 집단하면 다 한 가지 아닌겨. 그래서 집단하면 고생이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이제 임팩트를 주고 싶으면 집단하면 개고생이다. 개고시. 나는 그래도 보직 맡은 임무가 좋아서 남보다는 잘 보냈구만. 이 형은 어땠는겨? 말 마셔. 나는 제대 일주일 전까지 근무했어요. 보통 이제 말년, 그러니까 제대가 이제 한두 달 남은 때가 되면은 근무를 빼줘. 이거는 그때 그냥 제대하면 되잖아. 그건 안 돼. 제대는 정부로부터 명령이 내려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때까지 제대를 시켜야 돼. 그러니까 군대는 이제 인원수가 중요한데 한 명이라도 비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는 좀 편하도록 일을 빼주지만은 그 사람은 거기 있어야 돼. 음, 대신에 이제 외출을 좀 하도 보내주지. 군대 바깥으로. 대신에 저녁에 되면 또 반드시 돌아와야 돼. 왜냐면 저녁에 자기 전에 인원수 또 체크하거든. 사실 대졸 학력 때문에 사단 사령부로 헤드쿼터 차출될 때만 해도 차출은 이제 그 중간에 빼내는 거야. 얘는 어디로 보내자라고 이제 이렇게 결정하는 거지. 그런데 어. 뭐더라? 군대 가는 게 재밌어? 보성이 뭐 조금만 기다려. 그러니까 뭐 남한테 물어볼 필요 없어. 보성이 조금만 기다려. 왜? 그런 약간 우쭐한 기분이었다. 우쭐한. 그러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아, 맞지?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게 우쭐하니다. 아빠가 좀 자주 우쭐하지. 맞아. 그런 건 동의 안 해도 돼. 그러나 그런 것 깨달았다. 형태나 방식이 다를 뿐 모든 대한민국 젊은이가 그 3년간에 바쳐야 할 봉사의 양은 동일하다는 것을. 자, 모두가 똑같은 고생을 한다. 응, 이걸 우리가 평등이라고 하지 않나? 응. 그리고 이게 이제 주인공이 그 군대를 싫어하는 이유야. 왜 평등하냐고. 왜 똑같은 노동을 해야 되냐고. 심지어 대학을 졸업한 나와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흥등들이 왜 같은 양의 고생을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그 평등이 주인공은 싫은 거야. 그럼 나도 할래. 무슨 감성 할래? 아니, 그게 아니지. 주인공 의도는, 아니, 홍동덕은 무식하니까 고생을 더 해야 되고, 나는 똑똑하니 고생을 덜 해야 되지. 아니, 그, 이처럼 이 주인공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평등이다. 어떻게 나와 홍동덕이 평등하냐고. 홍동병이. 그 땀과 눈물과 피도. 사병은 이제 장교 말고 일반 병사. 응, 편에 자빠져서는 도대체 유지되지 않는 게 그 조직이었다. 오거나이제이션, 조직. 응. 분명은 어디 있었는데요. 나야 뭐 말단 소총 중대지 장파리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2달 전부터 열애, 그러니까 열애란 것이 이제 마지막에 금을 빼주는 거야. 응. 근데 이제 홍동덕은 자신이 보급계에 있었다고 얘기를 한다. 근데 보급계는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이 가는 것이다. 근데 홍동덕은 초등학교 중퇴잖아. 음. 그런데 전공 들지도 못 봤는데. 하지만 중대 보급계 전도는 어려운 일이었다. 더구나 생판 무식인, 그러니까 뭐 생판 100% 무식인 홍에게는 그런 보직이 주어질 일도 없었다. 그래서 주인공은 눈치챈다. 아, 홍병덕은 취사병, 밥 만드는, 군대에서 밥 만드는 병사였구나. 그런데 이제 취사병이었다는 게 이제 부끄러우니까 보급계에 있었다고 허풍을 치는 거야. 블러핑. 그러고 보니 홍의 몸이 유난히 비대해지고, 뭐 아빠도 조금씩 그 나이와 함께 비대해지고 있지. 뭉툭한 손끝에 어딘가 기름과 그름이 밴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홍동덕은 이제 학력이 낮아서 별 쓸모가 없기 때문에 아마 치사병이 되었을 것이다. 나는 사단 사령부에 근무했는데, 아, 이 3년이 순박한 농부 하나를 얼치기 건달, 얼치기는 뭔가 어설픈, 제대로 되지 않은, 대충 만든, 와, 얘 덩치 크다. 음, 건달로 바꾸어 넣었거나 하는 느낌의 그런 왠지 쓸쓸해졌다. 근데 하여튼 이제 기차는 출발하고, 이제 두 사람은 자, 이제 기차가 멈춰 서는 곳에서 내려서 이제 고향에 가서 동사무소에서 저녁 신고를 하면은 난 이제 자유의 몸이다. 그렇게 이제 편안하게 잠이 든다. 응, 그런데 이렇게 서울이봉, 즉 민주화로 가는 이 열차에서 이 열차를 다시 군대로 되돌리려는 존재가 나타났다. 즉 군사 독재로 되돌리는 존재가 나타난다. 이 검은 각반이 전두환이다. 그는 약간 한심한 기분이 들어서 시끌벅적한 주위를 무시한 채 눈을 감았다.
근데 갑자기 검은 갑판 한 명이 뛰어든다. 야, 이 땅개 새끼들아. 깡패. 참고로 이제 육군은 땅개, 해군은 물개, 공군은 참새. 그러니까 서로 이제 다른 부대를 이렇게 비하해서 낮게 부르는 명칭이야. 그래서 얘는 검은 군복을 입은 걸 보니까 해군인 모양이다. 그리고 이제 육군을 멸시하기 위해서 야, 이 땅개 새끼들아 하고 부른다. 보니 검은 갑판 두른 현역 하나가 아직 제대를 하지 않은 군인. 술에 취해 고래고래 악을 쓰고 있었다. 악을 쓰다는 것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소리치는 거. 뒤이어 다른 검은 갑판 하나가 나타나 그를 말렸다. 아서, 아, 하지마. 아서, 여기는 제대로인 형님들이시다. 하지만 별로 말리고 싶은 눈치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주인공은 딱 보니까 얘도 별로 말리고 싶은 건 아닌 것 같다. 즉 둘이 짝 쇼를 하고 있다. 제대 좋아하네. 왕년에 제대 한 번 안 해본 놈 있어. 이 새끼들한테도 걷어들여. 그러니까 수거해. 어이, 이마사 한번 봐주라. 3년 시집살이. 이제 눈물 씻고 콧물 닦고 돌아가는 길이야. 시집살이라는 것은 어떤 그 힘든 생활을 비유적으로 말한 게 시집살이야.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가 결혼해서 아빠 집에 와서 이제 아빠, 아버지, 어머니를 이제 돌보면서 이제 사는 것이 시집살이야. 엄마에게는 아빠 집이 시집이 되는 거지. 응. 안 돼, 새끼야. 그러니까 더거다. 그러자 다른 검은 갑반이 우 몰려온다. 검은 갑반은 총 6명 혹은 7명 정도인 것 같다. 기다렸다는 듯 대여섯 명의 검은 갑반이 몰려들었다. 형님들 미안합니다. 고생하는 후배를 위로하는 셈치고 동전 한 푼씩이라도 술값 좀 보태주십시오. 절대로 공짜는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명은 노래 부르고 한 명은 이렇게 그 동전을 걷어 다닌다. 저 노래는 좋아? 어? 이 소설 속의 언급을 보면은 저 뭐 노래를 잘 못 부른다. 근데 이제 하여튼 이 노래를 핑계로 그냥 100만 원씩만 가져가. 100원, 100만 원이 아니라 100원씩만 가져가. 그럼 뭐 100명 한 사람이 100원 주면 뭐 어, 만 원만 그것도 많은 돈 아니지. 자, 하여튼 이들은 처음에는 부드럽게 이렇게 아야, 100원짜리 한 개씩만 보태주세요 하더니만 곧 본색을 드러낸다. 야, 너 정말 사람 거지 취급할 거야? 누군가 50원짜리를 준 모양이다. 갑자기 노랫소리가 중단되면서 욕설이 들려왔다. 그리고 바로 두들겨 패버린다. 였다, 동전 2개. 네 애인 뭐뭐이나 넣어줘라, 이 새끼야. 술이 고파 죽어도, 그러니까 배가 고프다, 밥이 고프다, 술이 고프다. 응. 그러니까 배가 고픈 건 그냥 배가 고픈 거지. 응. 근데 술이 고프다라는 것은 술을 먹고 싶어서 배가 고프다는 의미야. 죽어도 고린내, 발냄새 같은 거 이런 걸 고린내라고 해. 나는 내 놈 돈은 싫다 임마. 이제 이들은 지배자 행세를 한다. 처음에는 아이고 형님들 부탁드립니다라고 하더니만 내 나이 자식아 돼버린다. 그런 점에서 전두환과 닮았다. 100명이 6명은 무서워? 그러니까 그게 이상한 일이지. 왜 100명이 저항을 안 할까? 100대 6인데. 응. 왜냐하면 이 100명이 서로 믿지를 못한다. 그리고 좀 어, 뭔가 딴거 음. 뭐 검은색 바꾸는 6명이 팀이다. 근데 만약에 내가 저항하려고 일어섰을 때 나머지 99명이 나와 같이 일어서 줄까라는 확신이 없다. 만약에 안 일어서면 근데 내가 일어서 야 검은갑판 이 새끼들아 하고 탁 일어섰다. 아무도 안 일어선다. 정말 그렇기 난 때문에 검은갑판은 그 불신을 이용한다. 자, 그런데 자, 이 열차에서 주인공인 그는 가장 학력이 높은 사람이고 응. 홍동덕은 가장 학력이 낮은 사람이다. 응. 그러면 여기에서 누가 이 열차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서 우리 함께 힘을 합쳐서 저항합시다라고 해야 될까? 주인공?
학력이 가장 높고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가장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무시하는데 내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처음부터 그들의 출현이 못마땅하던 그의 가슴에 은은한 분노의 불길이 타올랐다. 이제 그 모든 불합리와 폭력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한 때이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 같았다. 이 군대의 그 불합리한 평등, 그게 끝났다고 생각한 타이밍에 턱 나타나니까 더 화가 난다. 신호인 정도로 있어? 50원 넘는 더 있어. 그리고 이제 그 50원 아니라 그 10원짜리, 그리고 아빠 어렸을 때는 5원짜리, 1원짜리 동전도 있었어. 아, 재밌겠다. 그러나 그뿐이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빨리 헌병이나 열차 공원에 와서 그들 제재 주기를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책임을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문열 씨는 광주 민주운동 때 자신이 지식인으로서 뭔가 말을 했어야 했는데 응. 내가 뭔가 말을 못해서 부끄러움을 느낀 모양이다. 지금 이 검은 각반이 이제 그 제대병들을 때리면서 돈을 뺏는 게 이제 광주 민주운동에 대한 은유다. 자, 그러면은 이 작가가 어떻게 그 부끄러움을 극복하는지 한번 보자. 그런데 자, 그렇게 주인공이 생각하고 있는데 옆에서 홍동덕이 이놈의 차이는 한 명도 없나? 맨날 이 꼴이고 라고 한다. 일소 뭐 이놈의 차이는 한 명도 없나? 맨날 이 꼴이고. 자, 방금 주인공이 너 화는 생각했는데 근데 홍동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자, 근데 주인공은 그러자 화가 난다. 왜 화가 날까? 와, 그 논평하는 거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아니, 홍동덕이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한다고? 응. 자, 너 주인공은 주인공은 자신이 근데 그런 사람이 정상이지. 나도 그렇게 생각하겠지. 그런데 주인공은 아니 어떻게 이 무식한 녀석이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있지? 화가 나 난다. 사람이니까. 어? 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겠지. 아니, 야, 얘가 학교는 많이 못 다녔지만은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야, 자식 대단한데? 누군가 이렇게 생각하겠지. 근데 주인공은 전혀 다르게 반응한다. 이 자식이 어떻게 나와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지? 대학을 졸업한 나와. 어쩔래? 그래서 주인공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평등인데 자신과 홍동덕이 계속 평등하다. 같은 생각을 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은 홍동덕은 나의 생각을 이해 못하게 이렇게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홍동덕이 계속 나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 홍동덕과 나는 평등 관계되잖아. 응. 그지?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자. 내일 계속해서 하도록 하자. 그렇게 안 했는데. 도성이 조금 더 하고 싶어? 아니? 조금 더 하고 싶으면 계속 하자. 아니? 알았어.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